네, 모두를 위한 미래 트렌드. 오늘은 직업의 미래, 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세계 경제 포럼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인공지능의 발달로 5년간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초반에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라지는 직업이 아니라 사라지는 직무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더욱 정확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약사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약을 꺼내주고 조제해주는 일은 로봇이 대체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단순 반복 직무가 대체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약사분들이 약 꺼내주고 조제해주는 역할을 이제 기계한테 많이 맡기고요. 대신에 손님들 왔을 때 의학 상식을 컨설팅 해드리고 노인분들 오시면은 식습관 컨설팅 해드리는 그런 컨설팅 역할을 늘려가시게 된다면은 반드시 약사가 당장 사라진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회계사도요, 사라진다는 얘기가 꼭 나오는데 왜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어떤 직무가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데이터 수집 같은 거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회계사분들은 이미 계산을 거의 잘 안 하신다라고 해요. 자, 그런 건 프로그램에게 맡겨두고 이분들이 지금 주로 하시는 일은 컨설팅 업무라고 합니다. 자, 기업의 상황, 재무 상황을 파악해서 인수합병 뭐 그런 것들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대체될 수 있는 직무 역량은 넘겨주고 대체될 수 없는 직무 역량을 계속 길러가는 것이 우리 미래 직업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자, 교수님도 사라진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왜냐면은 지식을 축적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은 이제 구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대신에 이분들은 지혜를 길러주시는 멘토의 역할을 해가신다면 당장 또 교수님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도 힘든 거죠. 자, 카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대상 자체가 소멸해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기름 넣는 자동차 대신에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역량은 뭐냐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도 앞으로 전기 자동차 전문가,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더욱 많이 필요해지겠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요. 자, 사라지는 직업들은 그 안에 단순 반복 직무, 지식 축적, 데이터 수집 계산, 그리고 대상 소멸, 이런 직무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이런 직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상당히 위태로워지는 거죠. 대신에 대체될 수 없는 직무 역량을 길러가야 될 겁니다. 자, 요번엔 생겨나는 직업 한번 볼게요. 이게 2015년 직업사전에 등재된 건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새로운 문화,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게 필요하겠는데? 라는 통찰력을 길러서 사업 제안을 하신다거나 창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창직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망 직종입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데이터 과학자, 로봇 공학자, 보안 전문가, 정말 유망해 보이죠? 그 밖에도 간병인, 뭐 애완동물 미용사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1, 2년 지나고 끝날 단기 유행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동안 이어질 장기적인 트렌드, 메가 트렌드와 연결된 것들을 유망 산업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요. 유망 산업이라는 거는 앞으로 데이터, 소프트웨어 관련 쪽에 기회가 많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소셜미디어, SNS 쪽에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가상의 세계, 비트의 세계에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환경오염 이런 쪽에도 기회가 생겨나고 있고요. 뭐 3D 프린터, VR, 뭐 인공지능 이런 게 나오면 새로운 산업들, 그와 관련된 파생 산업들이 유망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는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유망 직종을 절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유망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는 정말로 유망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코딩하고 에러 찾고 하는 일 아무나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즐기고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두각을 드러내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간명인 앞으로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이걸 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망산업, 유망직종이라는 것은 국가, 기업이 전체적인 틀을 짤 때는 중요하지만 개개인에게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면 개인마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번엔 좀 다른 얘기 해볼게요. 어떤 직업이 살아남는가? 자, MBC 마리텔 얼마 전에 끝난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앞으로 살아남는 직업들이 다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 사라질 것 같은가요? 자, 작사가 앞으로 사라질까요? 그 밖에도 자, 디자이너, 그리고 헤어 아티스트, 웹툰 작가, 이종격투기 선수, 스트리트 댄서, 자,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직업들 보시면 어떠세요?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죠? 자, 근데 또 공통점을 찾자면 이런 거예요. 이 직업들 딱 보면 어때요?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살아남냐? 아주 단순하게 구별하자면 이런 거죠. 딱 봐서 재밌어 보이는 직업은 사라지기 힘들다. 자, 왜냐면요, 이 직업들이 재밌어 보이는 이유는 그 안에 창의성, 놀이, 주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요소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잘 갈고 닦는 것도 미래의 나의 직업, 유망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에 어떤 자세로 직업을 준비해야 되냐? 직업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한 다음에 또 세상의 변화를 파악해서 꾸준히 배움을 이어가고 변화를 이어가는 자세가 앞으로 미래의 직업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건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바로 배움입니다. 자, 일도 중요하고요. 휴식도 중요해요. 하지만 또 배움을 계속 이어가서 또 앞으로 나의 10년 뒤의 직장, 5년 뒤의 직장, 한 20년 뒤의 나의 직업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죠. 100세 시대이고 세상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 그리고 삶, 그리고 배움 3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움이 취미이자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자,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다. 자, 여러분들도 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가시는 것, 끊임없이 배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언제나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